통장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장 하나는 구석 모서리까지 굴러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깨어져 있었어요. 김순옥 씨의 손은 마치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꼿꼿했던 어깨가 지금은 무너진 담장처럼 축 처져 있어요. 순옥 씨의 눈에는 지금 절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벌어진 이 혼란스러운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본격적으로 송파구 잠실에 사는 김순옥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별빛 우체통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빛처럼 저희에게 희망을 선사해 주시거든요. 사실 순옥 씨는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월요일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잠실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마치 시계 바늘처럼 규칙적이었어요. 순옥 씨는 손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파마를 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곱슬거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살짝 발라주고 볼에 분을 톡톡 두드려 주었어요. 이런 작은 치장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거였거든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경쾌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에는 벌써 몇몇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지나갔어요. 이런 일상적인 만남들이 순옥 씨에게는 소중한 위안이었습니다. 은행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거리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선 덕분에 여유롭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개나리 꽃들이 봄의 전령사처럼 노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순옥 씨는 그 꽃들을 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이렇게 예뻤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행에 도착했을 때는 9시 정각이었습니다. 문이 막 열렸을 때였어요. 순옥 씨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312번. 앞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10명 정도 되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많은 편이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가방 안에서 통장 5개를 꺼내 정리했어요. 주거래 은행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용돈 관리용 통장까지. 각각의 통장마다 순옥 씨만의 용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꼼꼼한 관리가 평생의 습관이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시작된 가게 관리법이었거든요. 대기하는 동안 천장에 달린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 금리 인상 소식들이 흘러나왔지만 순옥 씨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아가씨의 전화 통화 소리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은행에 있어. 응, 대출 상담받으러 왔어. 젊은 세대들의 고민을 엿듣게 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순옥 씨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젊은 시절과는 참 많이 달라진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호표 호출 소리가 울렸어요. 308번 고객님. 아직 4명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시계를 봤어요. 9시 20분.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은 기다려야 했는데 오늘은 운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박민수라는 남자였습니다.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친절하게 인사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도와주곤 했던 사람이었어요. 순옥 씨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 씨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찍 은행에 나오셨네요. 아, 민수 씨. 반갑습니다. 매달 하는 적금 넣으러 왔어요. 민수 씨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도 비슷한 일로요. 그런데 이모님, 혹시 시간 되시면 상담 받으실 때 제가 도움을 드릴까요? 요즘 금융 상품들이 복잡해서요. 친절한 제안이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민수 씨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모한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평소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터라 고마운 마음이 앞섰어요. 312번 고객님, 드디어 순옥 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3번 창구로 향했어요. 창구 직원은 이지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순옥 씨는 통장들을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적금 납입하러 왔습니다. 네, 확인해 드릴게요. 지연 씨가 통장을 받아 컴퓨터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 순간 민수 씨가 창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친근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뭔가 조급한 표정이었어요. 순옥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뭔가 이상했던 모든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통장들이 바닥에 흩어진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걸까요? 순옥 씨의 평온했던 일상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 씨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보는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마치 얼음장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이 창구 주변을 감쌌습니다. 순옥 씨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37년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지연 씨는 재빨리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고 동료 직원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기석 쪽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순옥 씨 뒤편에 앉아 있는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유난히 날카로웠거든요. 순옥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지연 씨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평생 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지연 씨가 조용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손글씨가 다소 떨리고 있었지만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메모지를 통장 사이에 살짝 끼워 넣었어요. 마치 비밀 편지를 전달하듯이 은밀하게 말이에요. 순옥 씨가 통장을 받아드는 순간 메모지의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긴박함이 순옥 씨의 온몸을 휘감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순옥 씨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위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순옥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와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 통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알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여성 사이에 형성된 연대감이 이 위험한 순간을 버텨낼 힘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 순옥 씨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이 검정색이라
거울처럼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화면을 들어 올리며 뒤쪽을 살펴보았어요. 그 순간 보인 광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 씨가 대기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옆으로 낯선 남자 두 명이 함께 있었어요. 한 명은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회색 후드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순옥 씨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무언가였습니다. 민수 씨의 친절했던 모습들, 오늘 아침 은행에서의 만남, 모든 것이 의도된 것이었던 거예요. 순옥 씨의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 씨는 컴퓨터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순옥 씨의 계좌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몇 개월간의 거래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순옥 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래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소액의 인출이 여러 번 있었고 생소한 업체로의 이체 내역도 있었어요. 순옥 씨는 그런 거래를 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더 큰 위험이 코앞에 닥쳐 있었거든요. 민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천천히 창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평소의 느긋한 걸음걸이가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는 듯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순옥 씨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이모님, 업무 다 끝나셨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을 순옥 씨는 놓치지 않았어요. 지연 씨도 민수 씨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재빨리 상황을 정리했어요. 통장들을 순옥 씨에게 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매니저님께 문의 좀 드려야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지연 씨는 이미 보안팀에 신호를 보냈고 경찰도 연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시간 동안 순옥 씨의 안전을 지켜야 했거든요. 순옥 씨는 지연 씨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석으로 돌아가는 척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와 그의 동료들이 바로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들처럼 말이에요. 은행 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아직 상황을 모르고 있었지만 당사자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지연 씨는 계속해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척하면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 씨가 다시 창구로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였습니다. 순옥 씨 옆에 바짝 다가서서 말했어요.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거든요. 지연 씨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어요. 은행에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창구 안쪽에서 보안 요원 한 명이 슬슬 이쪽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의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기에는 상황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순간이었거든요. 순옥 씨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의 재산 관리 기록들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들, 도장들, 그리고 각종 증명 서류들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순옥 씨 자신의 안전이었어요. 시계가 9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월요일 아침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순옥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라는 든든한 동지가 있었고 곧 도움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민수 씨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친근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순옥 씨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순옥 씨의 손은 가방 끈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민수 씨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어요. 목소리의 톤은 평소와 똑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모님, 해지 도와드릴게요. 오늘 병원비가 급하거든요. 말은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날카롭고 바빴습니다. 순옥 씨는 그 눈빛에서 조급함과 탐욕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터득한 사람 읽기 능력이 지금 이 위험한 순간에 빛을 발하고 있었거든요. 순옥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민수 씨, 갑자기 왜 병원비가 급하신 거예요? 어디 아프신 데가 있으세요? 이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최대한 버텨야 했거든요. 순옥 씨는 평생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했어요. 민수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요. 응급실에 계신데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래요.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나 뻔했습니다. 순옥 씨는 민수 씨의 어머니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동네를 다니시던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석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다른 고객들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해진 은행 안에서 긴장감만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같았거든요. 그때 지연 씨가 마이크를 들고 순옥 씨를 불렀습니다. 김순옥 고객님, 개인 확인 절차가 있어서 다시 창구로 와주시겠어요? 이것은 순옥 씨를 민수 씨와 그의 일당들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지연 씨의 기지였어요. 창구 안쪽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이었거든요. 보안 카메라도 더 많았고 다른 직원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지연 씨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수 씨에게 말했어요. 민수 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은행 업무부터 마저 처리하고 도와드릴게요. 민수 씨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위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행 안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순옥 씨가 창구로 향하는 동안 민수 씨와 그의 동료들은 대기석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등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지만 꿋꿋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창구에 도착한 순옥 씨에게 지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고객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지연 씨의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순옥 씨의 계좌 정보가 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거래 내역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순옥 씨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소액 대출 신청 기록, 카드 발급 신청, 그리고 몇 차례의 현금 인출까지 모든 게 순옥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민수 씨와 그의 일당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지연 씨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기 수법은 요즘 들어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조직적인 범죄였거든요. 친근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 개인정보를 빼내어 악용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창구 밖에서 민수 씨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계속 시계를 보면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순옥 씨는 지연 씨와 함께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민수 씨가 언제 더 적극적으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은행에 온 지 벌써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진즉 집에 돌아가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기석의 분위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다른 고객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은행 안에서 긴장감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마치 얼음장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다른 직원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보안팀의 연락을 더 재촉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준비된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순옥 씨는 가방 안의 통장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통장들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거든요. 민수 씨가 다시 창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조급한 표정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친근했던 이웃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탐욕에 찬 범죄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창구 안에서 지연 씨와 순옥 씨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성 사이에 형성된 연대감이 이 어둠 같은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어요. 곧 도움이 올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거든요. 창구 안에서 지연 씨가 순옥 씨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끝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미 상황을 파악했고 대응 방안도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그 말에서 큰 위안을 얻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군요. 지연 씨의 컴퓨터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옥 씨 명의로 된 카드론 신청 내역이 여러 개 보였어요. 각각 소액이었지만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소액 결제 내역들이었어요. 온라인 게임 아이템부터 각종 디지털 콘텐츠까지 순옥 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매 내역들이 주르르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위조된 상속 위임장 처리 시도였습니다. 순옥 씨가 자신의 재산을 민수 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며칠 전에 제출되었다가 반려된 기록이 있었어요. 다행히 서류의 위조가 발각되어 처리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목적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돈이었습니다. 순옥 씨의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는 것이었거든요. 방법 또한 비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협박과 위조 문서를 동원한 조직적인 사기였어요. 지연 씨는 이런 사례들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요즘 들어 특히 많아진 범죄 수법이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였거든요.
친근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개인정보를 빼내어 각종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지연 씨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무고한 어르신을 상대로 이렇게 치밀한 사기를 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지연 씨가 슬쩍 고개를 돌려보안 요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은행 한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과장이 보였어요. 그와 눈이 마주치자 지연 씨는 미묘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으로 작은 동작을 취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어요. 김 과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이런 신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직원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일상적인 업무 상담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긴급 상황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준비가 은밀하게 시작되었어요. 다른 고객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 씨와 그의 동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가 창구 쪽으로 다가왔어요. 이전보다 훨씬 조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모님,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정말 급한데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위협적인 뉘앙스가 숨어 있었어요. 순옥 씨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옥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민수 씨, 은행 일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대화를 지켜보던 지연 씨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수 씨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연 씨가 마이크를 들고 안내 방송을 했어요. 고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잠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업무가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직원들에게는 비상 상황이라는 신호이기도 했어요. 은행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안내 방송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의 동료들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기석에서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순옥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지연 씨와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창구 밖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지만 창구 안에서는 차분하게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연 씨는 컴퓨터를 통해 경찰서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곧 전문가들이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시계가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시작된 지 벌써 1시간 이상이 지났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씨는 지연 씨의 능숙한 대응을 보면서 큰 신뢰감을 느꼈어요. 민수 씨가 점점 더 초조해하는 게 보였어요. 자꾸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동료들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거나 경찰의 추적을 피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보안요원 김 과장이 슬슬 민수 씨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일반적인 고객 응대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은행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직원들의 움직임이 많았고 뭔가 조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민수 씨 일당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순옥 씨는 가방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 관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는 그것들이 범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연 씨가 순옥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님, 곧 다 끝날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말에서 순옥 씨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긴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곧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날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엘리베이터가 12층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옥상으로 통하는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어요. 순옥 씨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지연 씨가 순옥 씨의 팔을 살짝 잡으며 함께 나왔어요. 보안요원 김 과장도 뒤따라왔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나오니 서울의 한복판이 한눈에 보였어요. 잠실 일대의 높은 건물들이 마치 거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여유는 없었어요. 멀리서 경보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소리인 것 같았어요. 지연 씨의 신고가 접수되어 전문가들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순옥 씨는 그 소리에서 희망을 느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가 내리는 소리였어요. 돌아보니 민수 씨가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이 없었어요. 완전히 벗겨진 채로 위협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민수 씨의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흔들면서 순옥 씨에게 다가왔어요. 바람 소리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야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여기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이걸 가족들에게 보낼 거예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그동안 친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순옥 씨는 그 봉투가 뭘 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내용일 거라고 직감했어요. 순옥 씨는 말없이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지연 씨가 이미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으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점점 더 조급해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요원 김 과장이 옥상 문 쪽을 계속 살피고 있었어요. 혹시 민수 씨의 동료들이 더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래층에서 도움이 올 수 있는 루트도 확인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더욱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옥상 위의 모든 것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순옥 씨의 옷자락도 펄럭이고 지연 씨의 머리카락도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 소리 때문에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민수 씨가 봉투를 더욱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사진인지 서류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순옥 씨를 협박하기 위한 자료들이었을 거예요. 순옥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십 년간 교직에서 쌓은 경험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언제나 침착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지연 씨가 순옥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언의 지지와 격려였어요. 두 여성 사이의 연대감이 이 위험한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경보기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건물 바로 아래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경찰차나 소방차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순옥 씨는 그 소리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민수 씨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표정이 더욱 급해졌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협적인 톤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만하십시오. 이미 모든 게 끝났습니다. 보안 요원으로서의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민수 씨의 움직임을 제지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는 듯 봉투를 더욱 높이 들었습니다. 바람에 봉투가 펄럭이면서 그 안에 내용물이 살짝 보였어요. 사진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옥상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대치하고 있었어요. 바람은 계속 세게 불고 있었고 아래에서는 경보기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자신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말이에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비열한 협박에 굴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연 씨는 계속해서 순옥 씨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직업적 책임감과 한 인간으로서의 의무감이 합쳐져서 더욱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10시 30분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지 1시간 30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